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화면 전환할게요. 시험 열심히 공부 잘 하시고요. 자, 섹션 4.2 벡터 공간의 기저와 차원.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벡터 공간을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고요. 근데 이제 너무 추상적인 예 말고 그냥 Rn의 부분 공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의 4.12를 볼게요. H를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자. 네, 그럼 예를 들면 뭐 3차원 공간에 있는 직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3차원 공간에 있는 뭐 그러니까 물론 원점을 포함한, 원점은 여기 있어야 돼요. 얘도 원점을 포함한 어떤 이런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R3라고 하시면 Rn 안에 있는 H라는 서브스페이스 뭐 이런 걸 생각할게요. 그냥 그랬을 때 벡터 V1에서부터 VR이 독립이면서 1차 독립을 말하는 거죠. 1차 독립이면서 동시에 H를 생성, 스팬 또는 generate, 스팬한다고 하면 linearly independent하고 스팬한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V1에서부터 VR을 갖다가 H의 기저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저희가 이제 1차 독립하고 생성의 개념이 뭔지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드리면, 첫 번째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냐면 선형 결합을 했을 때 1차 결합을 해서 예를 들어 C1 V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CR VR 는 0벡터 이런 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C1부터 CR까지는 전부 다 0일 수밖에 없다. 즉 대우를 취해보면 이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으면 그거의 리니어 컨비니 1차 결합을 하면 걔는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다. 예, 뭔가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면 그러니까 R3 R2에서 생각하죠. R2에서 이렇게 두 개면 얘네 둘은 이제 서로 1차 독립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하나가 평행한 이렇게 되면은 독립이 되지만 이렇게 서로 평행하면 이거는 독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생성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렸던 R3 안에는 이런 H라는 평면이 있을 때 그 안에 제가 이런 벡터 하나를 그리면 얘는 독립이긴 해요. 하나를 더 해도 독립이긴 하고 나머지 하나를 더 그면 이제 독립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만 가지고는 생성을 못 하잖아요. 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얘만 가지고는 직선밖에 못 만들어내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이 전체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립이 아닌 얘가 저런 거 말고도 하나, 둘, 세 번째 벡터 이렇게 한 평면 위에 있는 세 벡터 이런 것들은 독립이 아니겠죠. 그래서 생성한다고 하는 것은 H를 갖다가 집합으로 어떻게 썼냐면 얘가 C1 V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CRVR 단 CI들은 전부 다 실수. 이렇게 만든 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만 했을 때 원래 생성만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얘네가 꼭 독립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독립 조건을 걸어줬기 때문에 독립이면서 동시에 생성을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럼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될 때 그거를 베이시스 기저라고 한다. 이게 이제 설명이고요. 특히 어떤 부분 공간 중에서 우리가 제로만 있는 거, 얘는 사실 뭘 따로 넣지 않아도 벡터 공간의 정의상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의 베이시스는 기저는 공집합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위주로 볼게요.
예제 4.15 우리가 R4 안에서 부분 공간 H를 생각하는데 요 안에 얘를 어떻게 넣냐면 스팬하기를 뭘로 스팬하냐면 1,1,0,0이라는 벡터와 1,0,1,1이라고 하는 이 두 벡터로 스팬된 걸 부분 공간을 생각해. 그림으로 비주얼라이즈 할 수는 없지만요. 그랬을 때 이미 생성은 지금 담보가 된 거니까 스팬으로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얘 둘이가 서로 독립인가 이걸 물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C1 곱하기 이걸 이제 V1, V2 해갖고 C1, V1 더하기 C2, V2 했을 때 는 0 벡터 이거를 풀었을 때 얘가 해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해 공간이 이제 트리비얼하냐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C1, C2가 0일 수밖에 없느냐. 근데 해보면 가우스 소거법을 역시 또 써보면 시간관 계산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면 오케이다, yes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제 4.16에 보시면 Rn에서 이 원 벡터는 1,0,0, 첫 번째 것만 0인 거고 이 투 벡터는 1, 0, 1, 0, 0, 0 해서 두 번째 것만 1, 0, 1인 거고 마지막으로 EN이라고 하는 거는 0, 0 해서 마지막 것만 1인 이런 벡터를 생각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다 만들어내면 제가 그냥 C1, E1 더하기 CN, EN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계산해보면 C1, C2, CN 이렇게 되니까 Rn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다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Rn의 베이시스가 되고요. 이 2원부터 2n까지가 얘네를 갖다 Rn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한다. 표준 기저라고 합니다. 네, 표준 때문에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인 거죠.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연습 문제 다운 걸 한번 풀어보면 예제 녹음을 안 시작하고 있었네요. 네. 예제 4.17에서 다음에 주어진 행렬 A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1, 1 그리고 1, 마이너스 2, 2, 3 그리고 2, 마이너스 4, 5, 8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AX는 0벡터라고 하는 이런 1차 이제 동차 방정식이 있을 때, 동창렬 방정식이 있을 때 이거의 해공간, 즉 null space of A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H라고 했고요. 이거의 기저를 구하여라. 뭐냐라고 했으면 일단 A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기본 행변환을 써서 가우스 요르단 일리미네이션을 쓰면 소거법을 쓰면 그냥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할게요. 가우스 소거법을 써서 기약 사다리꼴 행렬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은 생략하고 1, 2, 0, 1에 0, 0, 1, 2 요 나머지는 다 0, 0, 0, 0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그 피봇 주축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매번 많이 하던 얘기가 뭐냐면 해 공간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x1, x2, x3, x4 이걸 구해야 되는데 정답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요 두 변수가 x2하고 x4가 이제 요 두 개가 그 자유 변수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두 개가 이제 그거에 의존하는 종속 변수인 거죠. 그래서 자유 변수를 뭐 이제 그동안 st라고 많이 뒀는데 이번에는 a, b라고 놨네요. 그래서 요걸 a, b라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다가 a,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b 이렇게 하고 그 지금 자유 변수에 해당하는 게 요거하고 요거 x2하고 x4 두 개니까 이게 하나는 1, 0일 때 하나는 0, 1일 때 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첫 번째 거에 해당했을 때 제가 이제
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부호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썼었냐면 색깔 그대로 유지해서 2하고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파란색으로 쓴 0하고 2를 부호를 바꿔서 0,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방법으로 일종의 근데 사실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게 좋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고 책에서 지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풀어본 거예요. 왜 그런지. x1부터 x4까지 있는데 걔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이거에다가 뭘 하고 있냐면은 x1, x2, x3, x4는 0, 0, 0, 0 이렇게 해서 이걸 풀어서 보면 결국은 어쨌든 지금 이 x2하고 x4는 그냥 제가 a, b로 나중에 놓을 거고 x1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넘어가면서 는 하고 2x2 더하기 위치를 좀 맞춰 쓸게요. 첫 번째 자리를 좀 비우고 여기를 플러스 아니다. 네, 그 위치 맞춰 쓰는 거 안 할게요. 그냥 쓰면 x 2배 x2 더하기 x4 잠시 배터리가 다 돼서 잠시 충전만 좀 하고 갈게요. 네, 다시 재개하면 2배 x1이 아니라 x2 더하기 x4 그 다음에 x3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x4인데 이걸 이제 제가 a, b 이렇게 놨으니까 얘가 2a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어떻게 놨냐면은 2a 플러스 b, a, 마이너스 2b, b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걸 갖다가 a는 a 있는 것끼리 모아주고 b는 b 있는 것끼리 모아주면 한 번 더 쓰면 2a, a, 여기는 a가 없죠. 이렇게 쪼개지고 여기는 b, 0, 마이너스 2b, b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a를 묶어내면 2, 1, 0, 0, 1, 0, 마이너스 2,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이 두 개가 결과가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했던 거를 이제 중간고사 직전이니까 한 번 더 해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정리. 4.12에 가서 H라고 하는 Rn의 부분 공간이 있을 때 이제는 그 글로 안 쓰고 기호로만 쓸게요. 만약에 S가 H를 생성하면 즉 H를 S라는 어떤 집합으로 이렇게 생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저 B가 존재하냐면 그 S 안에 있는 이거인 H의 기저 B가 존재한다. 이걸 기호로 쓰면 무슨 말이냐면 H가 이 마지막 부분이 H는 기저 B로 제너레이트 되는데 for some B in S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괜히 말을 어렵게 했지만 그냥 무슨 말이냐면 예제를 볼게요. 예제 4.18을 보면 만약에 R3에서 부분집합 S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2, 1, 0 그 다음에 1, 1, 마이너스 1 여기가 1, 0, 1 그리고 여기가 5, 2, 1 요런 이제 집합 S라고 했을 때 R3에서 무려 벡터가 4개나 돼요. 이걸로 생성을 했을 때 뭐 무조건 사실 독립이 아니라 이제 종속인 게 무조건 섞여 있을 텐데 근데 정확히 뭐가 독립이고 뭐가 종속인지 이제 좀 알기가 어렵긴 하겠죠. 책에 나온 대로만 일단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사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얘가 사실은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으로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만 보면 2, 1, 0,
그 앞에다가 1배, 그 다음에 1, 1, 마이너스 1,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1배, 그 다음에 5, 2, 1도 마찬가지로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거죠. 걔는 첫 번째, 두 번째 걸 가지고 섞어서 똑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개수가 뭐가 될 거냐 하면 3,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이제 y 이런 질문이 남죠. 왜?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결국은 R3 안에서 이제 저거 사실 이걸로 이제 S로 제너레이트된 부분 공간을 했을 때 그걸 제가 기호로 뭐라고 놓을 거냐면 H라고 놓을게요. 근데 사실은 얘는 두 개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두 개로만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고 즉 제가 계속 이런 기호를 썼는데 이게 span of S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 예. 제가 그 브래킷을 쓴 것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 책엔 안 나오는 기호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span of S랑 같은 말이고요. 그게 span의 2, 1, 0이고 여기가 1, 1,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정말 기저냐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이 아닌 거는 제거했는데 얘네 둘은 해보면 독립이 돼요. 또 연립방정식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것들을 행벡터가 아니라 열벡터로 써요. 열벡터로 행렬을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2, 1, 0, 그 다음에 1, 1, 마이너스 1, 1, 0, 1, 5, 2, 1 이렇게 만들어요. 그 행렬에다가 elementary row operation, 기본 행연산을 해가지고 얘를 뭐 적어도 사다리꼴 행렬로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피봇이 주축이 2니까 마음에 안 들죠. 위치를 바꾸면 1102, 2115, 0, 1, 1, 그 다음에 1102에다가 첫 번째 행을 2배에서 빼주게 되면 0,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될 거고요. 0, 마이너스 1, 1 그러면은 두 번째랑 세 번째 헤링이 똑같죠. 그래서 0, 1, 11, 02, 0 일단 마지막에 0000 되고 그 다음에 0 사실은 뭐 아무래도 1로 만드는 게 좋을 테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냥 사다리꼴 행렬까지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주축이 여기랑 여기잖아요. 즉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인 걸 알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을 보질 말고 열을 위치를 봐요. 그래서 이제 방법인 거죠. 헷갈리니까 행에 표시 안 하고 열에만 볼게요. 여기서 열을 본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바뀐 사다리꼴 행렬에서가 아니라 원래 처음에 있었던 페이지가 바뀐 건가 안 바뀐 건가? 아직 안 바뀌었죠.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대로 가서 같은 위치의 열을 봐요. 그러면은 원래 거 두 개만 남고 나머지는 제거해도 된다는 게 정리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원래 처음 행렬에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그 위치라고 하면 주축의 위치예요. 주축의 위치에 해당하는 벡터들이 정확히 뭐가 되냐면 기저가 된다. 기저이다. 이게 이제 정리입니다. 정리. 네. 언급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정리 4.13으로 가서 자, 다음 이제 동치다라고 했을 때 RN에 있는 V1부터 VR까지가 있는데 전부 다 RN에 있어요. 근데 얘네가 전부 1차 독립이래요. 그리고 V라고 하는 거는 그냥 RN에서 임의의 벡터를 그냥 뽑았어요. 그때 첫 번째 다음은 동치이다. 어떤 게 동치냐면 1번 V1부터 V2 해서
VR까지는 원래부터 1차 독립이었고 거기에 V를 추가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여전히 1차 독립을 유지하더라 라고 하는 게 뭐랑 독립이냐면 V라고 하는 벡터가 원래 그 R개만 가지고 스팬을 했던 V1부터 VR까지 있는 이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인 거고요. 세 번째로 행렬방정식 AX는 V를 했을 때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가 해가 없다. 네, 요렇게 됩니다. 증명은 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의 4.14를 한번 보면 어떤 Rn에 있는 H라고 하는 Rn의 부분 공간에 대해서 만약에 H의 부분집합 T가 있는데 T는 단지 부분집합이죠. H에. 근데 T가 1차 독립이면 그 집합이 1차 독립이면 그러니까 집합 또는 집합의 원소가 1차 독립이면 T를 포함하는 H의 기저가 존재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얘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 얘가 아마 뒤에 이제 한 번에 나올 테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H라는 이제 그 안에 H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잘 뽑아가지고 요런 집합들을 모아놨는데 요게 이제 T인 거죠. 근데 얘네가 1차 독립이에요. 그러면은 적당히 그러니까 딱 이게 베이시스가 될까? 만약에 이게 H를 스팬하면 생성해내면 그때는 베이시스가 될 텐데 생성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추가로 몇 개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기저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나중에 예제를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따름 정리를 보면 만약에 m이 m보다 크다 그랬을 때 0벡터가 아닌 0벡터는 항상 빼야 됩니다. 기저에는 0벡터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정의상. 그래서 0벡터가 아닌 임의의 m개의 R의 n승의 벡터들은 무조건 1차 종속이다. 무조건 그렇다. 그래서 개수가 이제 그래서 이게 괜히 차원이라는 게 아니죠. 차원의 정의가 곧 나올 텐데 기저의 개수를 차원이라고 불러요. 그거보다 더 크면 무조건 1차 종속일 수밖에 없고 그 외에도 많은 따름 정리들이 있어요. 따름 정리 방금 한 게 4.16이었고 4.17은 그 다음에 4.17에서는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쓰지 않고 읽기만 할게요. H의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라고 할 때 기저의 개수는 무조건 m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역시 따름 정리고요. 그래도 쓰기는 써야 되려나? 네, 써보죠. H를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할 때 H 기저의 개수는 그러니까 기저의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뭐보다 작다? m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알 수 있고 똑같이 따름 정리 4.18에 보면 이건 정리네요. 정리 4.18을 보면 벡터 공간 Rn에 대해서 그 부분 공간 H가 있을 때 H의 기저에 속하는 벡터의 수, 즉 기저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일정하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제가 기저를 요런 기저를 두 개를 가져올 수도 있고 혹은
파란색으로 된 이런 기저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수는 똑같아야 되는데 둘 다 2개여야 돼요. 파란색도 2개고 빨간색도 2개지 서로 다른 걸 택하더라도 개수가 다를 수 하나는 뭐 2개고 하나는 2개고 뭐 하나는 vs 뭐 3개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저는 무수히 많지만 기저의 개수만큼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슨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정의 4.19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를 이제 그 h가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할 때 기저의 개수, 기저의 원소의 개수를 갖다가 차원이라고 부르고 dimension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dimension of h 이렇게 쓰기로 한다. 그러고 났을 때 다른 건 넘어가고 정리를 보면 물론 이제 제로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0입니다. 예제 4.21에 보면 공집합이기 때문에 dimension of 제로 벡터 스페이스는 0이다. 그게 있고요. 정리 4.20에 보면 h가 rn의 부분 공간이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dimension of h는 무조건 n 이하다 이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특히 디멘션이 만약에 전체가 된다. 그러면 혹시 이제 더 작은 거 중에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무조건 얘는 전체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면에서만 봐도 직선이 이런 직선도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직선도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직선도 있고 다 원점은 지나야 되죠. 이런 식으로 많지만 얘는 이제 2차원 공간에 있는 1차원이기 때문에 많았는 건데 전체는 아래 n승 딱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리. 공부를 안 하고 있었네. 네. 어쨌든 정리. 뭐 어차피 시간은 가고 있으니까 4.21에 보면 부분 공간 H에 대해서 근데 아마도 RN이겠죠? 저거는 벡터 공간 H에 대해서일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이제 부분 공간인데 RN은 그냥 생략했네요. 이거에 대해서 dimension of H를 갖다가 D라고 하자. 그러면 임의에 S가 어떤 셋이냐면 U1부터 UR까지에 대해서 얘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H에 있는 서브셋인데 그렇게 임의예요. 얘는 임의. 그러면은 다음 네 가지가 성립한다. 만약에 S가 H를 생성하면 즉 H가 span of S면 그러면 스팬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디멘전보다는 더 많아야 스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적으면 절대로 생성하지 못한다. 두 번째, 만약에 추가적으로 S가 H를 스팬할 뿐만 아니라 R이 정확히 디멘전하고 같으면 그러면 S가 바로 H의 기저이다. 세 번째, S가 만약에 지금까지는 이제 스팬한다는 얘기였고 1차 독립이다. 1차 뺄게요. 독립이다. 그러면 무조건 개수는 2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더 크다. 그럼 개수가 그러면 무조건 1차 종속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번째로 만약에 x가 1차 독립인데 동시에 만약에 등호가 성립한다고 하면 s는 h에 스팬하는 정도가 아니라 s는 h의 기저가 된다. 다음에 정리가 성립하고 이거는 중요한 정리인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네, 마지막에 이제 1, 2, 3에서 요약이 돼 있는데 결국은 1차 독립 이제 앞에 두 개는 좀 당연한 얘기라 빼고 요약하면 1번은 제가 빼고 2, 3만 보면 1차 독립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가장 큰 집합이
사실 물론 이 가장 크다는 말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만 그러면은 기저가 되고 이게 직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1차 독립인 거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러면 기저고 기저라는 게 뭐냐? 그러면 1차 독립인 거 중에서 가장 큰 거. 또 생성하는 거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집합 1차 독립 얘는 생성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집합이 그게 역시 기저다. 네, 기저라고 하면 이런 거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간고사 잘 치세요.